안녕하세요, 벼락슈터입니다. 오늘은 어디에 왔냐? 저희가 대전에 왔습니다. 대전에 왜 왔냐? 바로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유통 8개월 차 이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통 이제 8개월 차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러면은 처음부터 브랜드 유통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업을 하셨었나요? 처음엔 중국 구매 대행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중국 구매 대행 한 6개월 차에 슈터님이 브랜드 유통 강의를 듣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 브랜드 유통도 차근차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중국 구매 대행에서 브랜드 유통 쪽으로 넘어오게 되셨나요?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우선 제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언어를 아무래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쉽지 않을까,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구매 대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반품이나 뭐 취소 이런 부분들, CS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국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면서 찾다가 슈터님의 강의를 듣고 브랜드 유통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은 뭐 봉쇄도 되고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다 보니까 네네.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더 힘들어졌었어요. 사실 하시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힘든 점이 진짜 많을 텐데 그런 멘탈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케어를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멘탈적인 부분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중국에서 말도 못하는데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생존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좀 되게 강하게 학창 시절을 좀 보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요.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운동을 우선 좀 꾸준히 하고 있고요. 멘탈적인 부분 관리가 아무래도 체력이 좋아야지 가능할 것 같아서 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아울렛을 다닐 때 보면은 운전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뭐 노래 듣고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오디오북이나 좀 이런 유명한 유튜버분들의 약간 좋은 글 이런 부분들의 스토리 얘기를 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멘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울렛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여기 대전에서는 어디 아울렛으로 좀 주로 가세요? 대전 같은 경우는 우선 나이키 아울렛은 근처 이제 청주라는 도시에 청주 아울렛이 가장 커요. 그래서 주로 거기를 가고 있고요. 나이키 외에도 좀 매장이 작긴 하지만 다른 브랜드들도 있어서 만약에 가시게 되면 같이 좀 보시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수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방에도 이제 아울렛이 있으니까 충분히 브랜드 유통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 네네네. 청주 아울렛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이키 매장이 되게 커요. 그 제품도 굉장히 많고 아마 해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아울렛을 가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좀 브랜드 유통하실 때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강의를 듣고 바로 벼락커머스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리스트를 받아서 물건을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솔직히 그 첫 주에 아울렛을 가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품이 뭐가 잘 팔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선 계속 벼락커머스 리스트에 있는 것을 업로드를 하면서 한두 개씩 팔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제가 보는 눈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아울렛을 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보는 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판매가 되고 나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이 팔리는구나 이런 보는 눈이 생기셨다는 거죠? 네네네. 아무래도 한두 개 정도 팔리다 보면은 내가 팔렸던 제품들이 있네 이렇게 좀 눈에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처음에 아울렛에 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 상품들이 많은데. 우선은 제가 처음에는 주말에 가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그쵸, 많죠. 제품이 너무 많은데 그냥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았거든요. 도대체 여기서 뭘 팔으라는 거야? 약간 이런 너무 막막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그래도 한두 개라도 팔아본 제품이 있는지 그걸 먼저 찾았던 것 같아요. 우선 그래도 내가 아는 제품부터 찾아보자. 네. 처음에 그 아울렛 가셨을 때는 막 상품도 잘 모르고 그냥 피곤하기만 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거기 나이키 아울렛 매장의 어떤 공략하는 방법 뭐 그런 게 있으셨나요 혹시? 우선 두 가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아울렛을 가면 이게 비슷한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모양이 비슷한 그런 운동화를 이렇게 이렇게 전시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찾은 규칙인데 일단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품번이나 이런 것들 볼 줄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제품들을 아예 그냥
라인인지 분들 한 번에 묶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지금 생각하면 좀 바보 같긴 한데 그렇게 묶여서 좀 올리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매니저랑 좀 친해지고 싶은데 제가 성격이 그렇게 막 가가지고 넉살 좋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좀 잘 못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 지금 말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네. 생각보다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그게 잘 못해요. 못해가지고 가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매니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매장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매니저들하고 좀 친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 명만 파자. 한 명하고 그냥 무조건 집중 공략을 하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구매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이제 물건을 뭐 물어보거나 심지어 이제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데도 일부러 그 매니저를 한 명을 딱 선택해서 그 매니저한테 가서 막 물어봤어요. 예, 그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지금 너무 친해져가지고 가면은 그냥 사실 이제 지금은 좀 새로 오신 직원분들도 제 눈에 보이거든요. 막 이제 누가 새로 왔고 누가 이제 오래 되신 매니저분들이 네. 다 아는데 근데 이제 그 매니저분이 먼저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해주시기도 하세요. 그 혹시 뭐 매니저분이 연락처 물어보고 상품을 업로드 하실 때는 이것들을 다 올리셨어요? 아니면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었어요? 우선 처음 시작할 때는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냥 그 리스트를 벼락커머스 봐서 다 올렸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품절이 너무 빨리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를 좀 써서 리스트를 받으면 가장 최근 거부터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 거를 바로 아래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 거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사이즈 재고가 가장 많은 거. 그거 위주로 그렇게 제가 저희 여성 셀러로서 뭐 제가 성별을 차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여성 셀러로서 좀 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 강점이 있다 혹은 차이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섬세하거나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그래도 남성 대표님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제품 사진 촬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모든 제품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 이제 좀 제품의 색감, 이제 어떤 제품들 사서 같이 이제 좀 찍으면 좋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점인 것 같고 이게 제가 뭐 타고났다 이게 아니라 평상시에 뭐 시장 조사 겸 아울렛이나 백화점을 가면 DP되어 있는 것들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사진 찍어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브랜드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쇼핑몰에서 쇼핑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일반 그런 쇼핑몰들이 굉장히 사진을 잘 찍어요. 예쁘게 찍는 쇼핑몰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쇼핑몰 중에 혹시 제가 이제 좀 괜찮다 싶은 이걸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사진들이 있으면 캡처를 해두었다가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이제 아무래도 브랜드 유통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아졌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일단은 그 벼락커머스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실 현실적인 부분인데 재고를 두는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너무 부담스럽죠. 비싸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걸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은데 이제 아울렛 혹시 가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가끔 자파 부분들도 굉장히 세일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요거는 저도 처음부터는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뭐 모자나 뭐 아니면 뭐 가방 이런 부분들이 세일을 많이 할 때는 그건 단가가 그렇게 막 엄청 비싸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재고를 두고 한번 판매를 해보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브랜드 유통 사업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시작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저도 지금도 너무나 힘들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공부도 하고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를 다닐 때보다 지금 현재 제가 제 인생을 좀 더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를 얻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성취감과 제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회사를 뭐 그만두고 바로 시작하거나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저녁에 조금씩 하나씩 이제 하시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시면 언젠간 회사도 그만두실 수 있을 만큼의 매출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인생을 좀 더 충분히 좀 성장하면서 좀 풍요롭게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대표님들은 너무 힘드실 텐데 조금만 버티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실 테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혜님 모시고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릴게요.